시작을 하면 노원구거든. 지금 혼자 사니까 10여 평대를 알려주려고 해. 평수도 그렇고 가격도 조금 그래도 덜 부담스럽긴 하겠다. 무엇보다 노원역 주변이 과거에 80년대에 한꺼번에 지어졌던 1000세대 이상이고 큰 길 있고 치안이 안전한 인프라도 잘 돼 있어. 혼자 살기에도 좋고 공원도 가까이. 80년대라고 하면 80년대 초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중후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중후반인데 그때가 서울이 워낙 확장이 되고 있던 시기였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너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살고 있으니까 서울 외곽을 개발해보자 해서 이쪽이 개발이 된 거지. 그러면 단지가 몇 단지까지 있지? 꽤 클 것 같은데? 지도에서 보면 하계부터 아파트 단지들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중계 주변도 다 아파트 단지, 노원역 주변, 마들역까지 보면 돼. 거기서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면 좋을까? 노원역을 볼 건데, 왜 노원역이냐면 가장 역세권이면서 대단지인 곳부터 보는 게 먼저 맞지 않을까.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어떻게 돼? 7단지야. 역하고 5분 거리야. 아침에 5분은 아주 소중하지. 그렇지. 5분 침대에서 더 머무르는 게 얼마나 꿀맛인데. 그렇지. 4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역을 2개나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네 여기는. 본인이 강남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이용하기 편하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위치상으로 정말 매력적이긴 하겠다. 여기는 그럼 몇 세대쯤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을 열면 알 수가 있거든. 네이버 부동산을 먼저 보라는 거야? 제일 먼저? 우선 자기가 말한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 기본 정보들 확인을 위해서? 맞아. 그리고 세대수는 2634세대. 2000세대가 다 넘는 대형 세대구나. 평면도도 나오거든. 그 평형에 맞는 세대수도 같이 나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그러한 정보도 나오고, 이 평면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집의 구조를 알 수가 있지. 일단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있는지 그 기본적으로 궁금한데, 17평 있고 18평 있고 19평 있어. 20평 이상은 2인 이상이라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거고, 개인적으로 18평을 추천해. 이유가? 우선은 혼자 살면 방 하나는 필히 있어야 되고, 침실 겸 거실이 필요하잖아. 왜 그쪽에 옷이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무슨 본인의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방 겸 거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축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있어서 큰 짐이라든지 넣어서 방을 좀 더 크게 쓸 수가 있거든. 평형을 추천하는 거야. 7평 같은 경우는 좀 추천 안 하는 게 길어서 방하고 침실하고 약간 원룸 스타일이어야 되나? 약간 그런 형식이라서 나는 17평에서 19평까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7, 18, 19평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좀 선호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지. 가격이 지금 18평 추천해주는 게 모양이 반듯하게 이쁘긴 한 것 같네. 평면도를 잘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라고 내가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기와 다르게 현장 가면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게,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부동산에 물어보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정보 또한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평가가 되게 궁금한데 혹시 그런 거 알 수 있는 어디 뭐 사이트나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호갱노노의 댓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나? 최근 자료가 많아. 그 사람들의 어찌 보면 욕망이기도 하거든.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에 바로 반응을 해. 그거 말고 호갱노노 말고 또 참고할 만한 다른 사이트는 없을까? 직방에 이 아파트의 장단점을 써놨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게 보고 어떤 부분을 낮게 보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점을 남겨. 그래서 여기는 4.0이고 아마 내가 소개해주는 단지들은 3점 이상은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상한 아파트를 물어보고 사고 나서 나에게 좋냐고 물어보거든. 잘 샀냐고. 사기 전에 물어보고 자기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정보를 이렇게 가려서 드려야지. 이미 다 뭐 구매까지 끝난 마당에 그 아파트가 좋냐 안 좋냐를 물으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애둘러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잘 사셨네요 하면서 속으로는 왜 샀지?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주변에 이제 지인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매를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의견을 구해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 그 사람만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사기 전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긴 한데 사고 나서는 잘 사셨습니다, 그게 끝.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추천해주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은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자기가 봐야 될, 사람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좀 단점 같은 경우를 봐서 그 단점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차가 있는데 주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중요하지. 패스를 하든가 아니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지. 500번 이상 임장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장은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물론 이런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임장을 계속 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알려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주민의 평가가 다들 대부분이 교통 여건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했고, 주차 부분이라는 그리고 복도식 때문에 좀 겨울에 춥다는 거. 1층 같은 경우는 좀 사생활이 좀 노출이 조금 쉽게 될 수도 있어서 1층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 그렇지. 바로 도로 옆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뭐 또 장점이 있어? 이쪽이 상업지역이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필수품 다 있고,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랑 다 있거든. 일반적인 걸 이쪽에서 다 걸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혼자 뭐 먹기도 좀 그러니 주문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커피숍도 있고. 생활의 인프라가 편리한 점은 가장 큰 장점이긴 하네.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축이고 오래되었던 게 가장 큰 문제면서, 여기도 소형 평수가 많아? 이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은 재건축도 쉽지 않겠네? 생각 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17평, 18평, 19평만 하더라도 1000세대가 넘어가. 그 말은 즉슨 그러면 재건축이 어려워? 그렇지. 100평에 100명이 사는 거와 100평에 10명이 사는 건 다른 거니까. 100평이면 100명이면 한 평씩 갖는 거고, 100평인데 10명이 10평을 갖는 거잖아. 그 위에 큰 건물을 올리더라도 100층을 올리면 각 층에 한 명씩밖에 못 사는데 10명인 곳에 100층을 올리면 90명이 더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일반 분양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 재건축이 될 확률이 큰데 이곳은 100명을 위해서 100층을 지으면 그 100층을 짓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와, 지금 또 역세권 주변을 개발한다고 했으니 용적률을 지금 196%인데 더 올려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하니까. 미래는 모른다. 대신에 현재로서는 나는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역세권이면서 대단지면서 치안이 안전하고 주위에 인프라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 매매를 할 때 이왕이면은 인테리어가 어쩌면 다 좀 된 집을, 수리가 완료된 집을 고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네. 중개인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제 몇 평인데 최소한 샤시가 교체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도 수리된 집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집을 찾으면 그나마 겨울에 좀 덜 춥고 난방비도 덜 들어가고 인테리어나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컨디션, 내가 생활하는데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보는 거지. 매매 가격 차이도 발생할 수는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운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있고, 아니면 그 부분들을 반영 안 하고 그냥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인테리어를 했는데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인테리어 된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꼼수인데?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기준이 인테리어를 하는 다르다. 거니까.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이랑 통화할 때 미리 그런 부분까지 다 통화를 하고서 매물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네이버 부동산 보면 물건마다 이제 사진을 올려놓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들을 넣은 부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된 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로얄동 로얄층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얘기해주고, 물건이 나오면 약속을 잡고 방문해보고 그 주변도 한번 인정해보는 거지. 일단은 기준이,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놔야지만 부동산에서도 그게 맞는 물건이 나왔을 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소개시켜 줄 만한 데가 있을까?